안녕하십니까, 정화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뉴스 몇 개를 한번 골라서 간단하게 기사를 검색해보고 지금 현재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집값 원상회복 불가능, 김상조 정책실장 전세대란 무대책 사실상 시인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발언은 원칙적인 말인 전세대책 마련 중 불편해도 기다려달라면서 무대책 시인을 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나온 부동산 정책도 모두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것이었는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 전세대란과 재산세 논란 해법으로는 기다려달라고만 말했다는 것이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SBS 뉴스에 출연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한 전세대란을 과도기적 불안정이라고 규정했는데 김 실장은 과거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과 민간 매입 임대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불편하더라도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 초 부동산 가격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전국 2천만 가구의 주택가격을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 발언은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김 실장은 답했다고 합니다. 김 실장은 전세대란 대책을 위한 명확한 전략도 내놓지 못했다. 그는 LH와 SH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전세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단기적 대책이라고 하면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고 상가나 오피스 등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면서 이때는 주차장 규제 등에 대한 세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로는 전세 대란을 해소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택재산세,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미국 대선 등 핑계대며 기다려달라고 했답니다. 정부가 그저 집값을 원상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한 대책도 지금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민의 문 대통령 정치적 지지율 50.8%, 비지지 46.2%랍니다. 동남권, 강남, 강동, 서초, 송파 제외 서울 전 지역서 지지율 50%를 넘는다는 겁니다. 성연령별로 20대 여성이 69.2%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십니까라는 여론조사에서 매우 지지한다는 의사가 32.6%, 지지하는 편이 18.2%로서 지지율이 50.8%가 나왔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6.2% 나왔는데 전혀 지지 않음이 30.4%, 지지하지 않는 편이 15.8%로 나왔다 합니다. 아시아경제가 윈지 코리아 컨설팅에 의해 지난 1, 2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으로 지지한다는 응답이 50.8%,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2% 나타났다. 지지율과 비지지율 격차는 4.6%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서울에는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가 이렇게 높다는 겁니다. 이는 단기간 국정 이슈에 영향을 받는 직무 수행 평가가 아닌 정치적 정체성을 조사한 결과로 향후 보궐선거와 대선 등에서 투표 경량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게 윈지코리아 측의 설명이다 것입니다. 권역별로 보면은 강남 3구가 포함된 동남권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비지지율을 앞섰다는 것이죠. 구체로 보면 서부권, 그죠? 5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도시권, 중앙 쪽이죠. 54.1%, 동북권 52.4%, 서남권 51.2% 순으로 나타났고,
동남권은 42.5% 지지율로 50%대를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총적으로 여권 기반이 약하다는 점, 정부 여당이 고가 아파트를 겨냥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펼친 점 등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연령별로는 20대가 70대 이상에서 성별에 따라 확연히 다른 지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울하고 부산하고, 부산이 좀 야당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아직까지 이거 정권이 바뀔지 그죠, 내년에 서울시장이 그죠, 이게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3%를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 재개 마지막 호소, 공정경제 입법 현안 공개 토론회, 이른바 기업규제 3법,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한 민주당과 경제계의 마지막 토론회가 했는데, 해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는 거죠. 소수지분감사위원회 대표성이 있나요? 입법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재개의 호소는 절박했다. 이날 6일 송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 회장과 회동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한 공정경제 3법 TF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경제계 인사들과 공개 비공개 간담회를 이어왔다. 이 같은 과정에서 당내 일부 의원들이 상법 개정안에 최대한 독소조항을 꼽히는 3%룰,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관련해 수정 보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속도감 있게 기업 3법을 추진해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재계는 마지막 호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살리려는 모습이 역력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경제계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결코 그럼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성과 기업 부담 그 사이에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될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핵심을 짚으면서 해결책이 법뿐인지 규범, 각종 시행령이나 하부 규정을 고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안으로 논의가 모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 3% 비율의 기능과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그는 또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3% 의결권 제한 규정은 우리나라에만 특유하게 있는 제도로 해외 유사 입법사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경제계가 해외 투기 자본 등 소수 지분으로 감사가 선출돼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짚은 것이다. 정 교수는 이어 넉대가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것처럼 다른 기관 투자가와 연계하는 넉대 때의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법을 자세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지금 기업을 엄청나게 이게 규제를 해서 위험에 빠뜨리는 법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을 못하게 거의 했다는 겁니다. 이 법이.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공익법인의 긍정가치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긍정적인 기회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소급 적용을 할 경우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자체를 사멸시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 6.3% 늘어난다는, 여기서 보면은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된 이후 2년간 설비투자는 마이너스를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설비투자가 안되고 있다는 거죠. 법인세율, 설비투자의 밑은 역량, 법인세 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말했는데,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상 후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는데, 설비투자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인상이 국내 투자, 해외 투자 실적의 명암을 가르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이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 투자 증가율은 2017년 11.8%, 2018년
13.9%, 지난해 24.2% 증가하는 추세였다는 겁니다. 2018년에 법인세를 높이니까 2018년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2.3%, 지금 19년 마이너스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투자 증가율은 17년에 11.8%에서 18년 몇 프로입니까? 13%, 13.9%, 19년 24.2%로 증가됐다는 거죠. 법인세를 높이니까 이렇게 해외 투자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 부담이 1%포인트 낮추면은 설비 투자는 6.3% 증가할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는 겁니다. OECD 법인세 부담 비교율을 보면은 11년에서 20년 법인세율 인상폭 37국 중 순위가 우리나라가 지금 4위입니다. 4위 우리나라가. 벨기에 1위가 칠레, 라트비아, 그리스, 한국. 그죠? 한국이 여위치에 있습니다. 3.3%. 캐나다 마이너스 1.2%, 이탈리아 마이너스 3.6%, 프랑스 마이너스 4.1%, 스페인 마이너스, 영국 마이너스 7%, 일본 마이너스 9.8%, 미국 마이너스 13.4%를 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GDP 대비 법인세 수 비율을 보면은 한국이 4.5%를 차지한다는, 법인세 수 비율이 4.5% 차지한다는 거죠. 한국은 높다는 거죠. 법인세 수 비중도 한국은 15.7%라는 겁니다. 전체 세수 중에 법인세 수 비중이 15.7%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콜롬비아, 칠레 다음에 3위입니다. 3위. 법인세 수 비율도 보면 6위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선진국들은 다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흘러가는 방향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방향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있는 한은, 이 정부 하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해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경제가. 그래서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순간에. 그래 되면은 부동산이고 뭐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내려가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가지 않고 이제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기사를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